안녕하세요. 국회 입법데이트의 임윤선입니다. 지난 6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이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완화하자라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또 이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우리가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청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새로 대표 발의하셨는데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이 개정안 내용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 어휘부터 조금 바꿔야 될 게 완화는 아니고요. 네. 원래 이게 자기 보호 능력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소아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 하는 게 이제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법인데 여기 성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인은 청소년하고 다르죠. 그래서 성인은 조금 달리 하자.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 거죠. 중에 네, 원래 그렇죠. 피해자는 그렇죠. 아동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을 텐데 그렇죠. 미성년자 또는 성인으로 피해자가 구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소아 청소년도 들어가고 성인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이미 형법에서 성범죄 보호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으로 대해서 하면은 되지. 그게 문제가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성인 범죄나 똑같이 10년 그러니까 취업 제한이 있는 그 조항이 문제입니다. 그 조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잠깐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이를 막론하고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중에도 상관없이 경중에 10년 상관없이. 취업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취업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경중에 도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네네,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10년 취업 제한인데 그게 소아청소년 관련 기관에만 돼야 되는데 거기 의료기관이 들어갔거든요. 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가 되려면 10년 이상의 그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는데 네. 물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사건 아니건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게 맞죠. 네. 그거는 엄중한 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과잉 입법이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라는 게 모든 성범죄자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시설에 일정 기간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건데 그 일정 시설이나 일정 직업군에 의사가 포함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의료기관이 네,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거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라는 것이 실시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돼 있는데 지금 한 80 몇 명이 이제 여기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네네. 그게 이제 그 도관입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전 국민적인 관심을 얻으면서 네네.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된 건데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부 거기서 피해자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성범죄자는 빼자, 의료인도 빼자라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뭐라고 할까요?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빼자가 아니라 네. 형법에서 성범죄 법이 있잖아요. 거기 적용을 하자 그거죠. 근데 네. 형법에는 성범죄자의 취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는 또 없잖아요. 아니 지금 그렇죠. 취업 예.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는 중복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부작용이라 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사소한 성범죄, 성추행이라든가 그 성희롱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고 그 벌금에서부터 모든 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제 10년 이렇게 취업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진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방어적 진료라고 할까? 특히 이제 여러 과, 특정과. 잠깐만요.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성범죄의 경중에도 관계없이 취업에 제한을 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정안에 따르면은 경중에 따라서 구별을 하나 보죠. 네, 어떻게 네. 구별을 하시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금고, 징역, 벌금 이제 다 10년인데 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확정된 사람, 성인 대상 금고 이상의 확정된 사람. 네. 그러면 피해자도
피해자가 예, 예. 성인 대상이어야 되나요? 미성년자가 아니, 아니고. 미성년 대상은 물론 지금 되고. 기존 법대로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네. 성인 대상일 때 금고 이상의 중증은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죠. 그 중한 범죄를 중범죄요. 중범죄에서는 예,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아, 그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제한을 하자 그거죠. 그러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벌금형의 성범죄자는 금고 취업 이하. 제한 그래서 그렇죠. 빼자. 아, 네, 그렇죠. 취업 제한 제도에서 네. 빼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말을 좀 복잡하게 해서 좀 아닙니다. 원래 말씀해 주세요. 혼란스러운데, 어떤 네. 억울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 예를 들면 산부인과라든가 청진기만 돼도 그걸 가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청진기를 대는데 왜 옷 위로 대지 않고 옷 속으로 넣느냐, 이게 서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경찰로 곧바로 가서 뭐 내 옷을 벗기고 청진기를 댔다, 이런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의사가 옷을 안 벗고 진찰을 할 수도 있죠. 예. 또 뭐 치질이라든가 뭐 산부인과 진료라든가 유방 진료라든가 그냥 단순히 청진기를 대려면 가슴을 대야 되잖아요. 네. 사실 겉으로 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그러니까 많은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확한 진료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많은 네, 이제 많은 이제 실수가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사례들이 거의 뭐 폭발적으로 아니 폭발적이 아니라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료 현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과잉, 그러니까 그 방어적 진료라고 할까? 방어 네. 진료. 방어 진료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방어 진료라 하면 사실 진료를 뭐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혹여나 있을 제대로 논란을 못할 피하기 수가 있죠. 뭐 치질 진료라든가 산부인과 진찰이라든가 유방 진료라든가 간단히 그냥 청진기 되려면 가슴을 벗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의원님은 네. 의대 교수셨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청진기는 옷을 벗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당연하죠. 진단할 수 당연하죠. 그리고 옷을 벗었을 때 여러 가지 진찰 소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진단의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소아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아이들도 이제 저는 여자 의사니까 그냥 다 벗겨놓고 하거든요. 사실 벗겨놓고 해야지 더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런 거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많이 놓칠 수도 있어서 이게 내가 진찰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약간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실. 손해는 사실 고스란히 환자에게 그렇죠. 올 수 있는 거네요. 환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네. 방어 진료를 함으로써 손해는 환자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드는 의문이, 그렇지만 그런 방어 진료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겼다거나 옷 안에 청진기를 댄 경우 결국에는 무죄로 판명이 될 거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네. 그게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 명확하게 네. 소아는 소아대로, 청소년은 따로 하고 성인은 성인대로 따로 하고 그 범죄의 경중을 좀 가려서 하자. 지금은 모든 게 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또 끔찍한 성범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때 그래서. 시기에 편승하여 좀 과잉된 입법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때 특히 그 고대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제 의대 학생들이나 의사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기관에 의료인이 들어간 것은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이제 껴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료 행위 등과 관련해서 성범죄에 연루된 의사가 작년 한 해에만 83만 명에 달았다고 합니다. 83명. 예, 네네. 83명.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였네요. 네, 네. 83명에 달했다고 하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뭐 지금 고대 의대 학생 네네.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숫자가 계속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이 아청법에 취업 제한 시설이나 직업군에 바로 의료인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 중에 일어난 성추행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네. 그 83명이 다 성폭행범은 아니고요.
개 중에는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겠죠. 지금 이 사실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의사 네. 사회에서. 그리고 오해로 인한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 경중을 가리자 이거죠. 83범이 전부 중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처벌을 받을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벌금형도 있을 거고. 네. 주변에 우려는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가 그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했다라는 비판 때문에 요즘 좀 강화하자라는 분위기인데 이런 법안을 내실 때 주변에서 우려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선은 없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벌써 바꾸는 약화시키는 아까 바로 이제 사회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약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성을 가지고 좀 정리를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 피해자는 의사도 피해자지만 사실 환자도 피해자고 이게 진료 행태를 다 바꿔서는 안 되거든요. 위축돼서는 안 되죠. 네. 그런 의도로 용감하게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가 의료계다 보니까 의료계의 억울함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더니 그거라면 아청법에서 아예 그 직업군에 의료인을 빼든지 아니면 의료인의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하는 규정을 의료법에 특별 규정으로 제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네네. 완화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제 완화는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완화가 아닌 게 왜냐하면 의료법에는 이미 이런 게 없거든요. 의료법에 의료인이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하자 이미 없는데 넣는 거는 이상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성폭력 도가니법도 있고 성인의 그 성범죄에 관한 법률도 있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명확히 해서 제대로 만들자 그거지 완화하자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의료법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거기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의료법으로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억울해서 애매한 사람들까지 다 취업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렇죠. 있으니까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좀 억울하고 애매한 사람들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좀 빼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취업 대상을 이제 명확히 엄격하게 하지만 명확히 구분하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경중을 가려서. 개정안 발의 전에 지난 9월이었는데 국회에서는 박 의원님이 주최하신 공청회도 직접 주최를 하셨잖아요. 당시 각계 여론을 수렴하신 걸로 아는데 뭐 의료계가 당연히 적극적인 지지를 했을 것 같고 그 밖에 예컨대 법조계 같은 곳은 반응이 어땠나요? 네, 거기서 법조계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아주 그러니까 법적인 어휘를 써가면서 정확히 4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아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는 게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인데 여기 의료기관이 들어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 의대생 이런 사건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의료기관에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게 이제 통과돼 버렸고 그다음에 명확성. 사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명확히 이제 그러니까 리스트하는 건데 명확성의 원칙 이것도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대상 성범죄의 의미의 법을 좀 정확히 해석하자. 그냥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도 다 10년 제한한다. 이렇게 돼 보니까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그렇죠. 그다음에가 또 과잉 금지의 원칙. 그래서 다 비슷한 맥락인데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게 10년 넘게 이제 겨우 의사가 돼서 이제 환자를 보려고 하는데 가벼운 성범죄 하나 저질러서 오해로 인한 뭐 억울할 수가 있지만 양쪽이 다 억울하겠지만 이걸로 10년을 제한을 한다는 거는 거의 그냥 너무나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평등의 원칙. 그러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아닌데 의료인과 경비 업무 종사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규율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이제 다른 직군에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성직자 뭐 여러 직종들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여기 이제 의료인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잣대를 이제 들이댄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또 그 피해는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전반에 걸쳐서 너무 침체되고
조금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네네. 의료계 특성이 그렇죠. 이런 민원이나 그렇죠. 이런 예,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예. 때 실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판단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얼마나 아니, 자주 발생하나요? 많이 발생하는 건 아까 83건 네. 그분들인데 이제 그럼 나는 이제 환자 옷 안 벗기고 진료하겠다. 산부인과 안 하겠다. 뭐 치질도 안 보겠다. 예? 아니 뭐, 간호사를 같이 항상 옆에 동반하고 있지 않나요? 항상 있죠. 예. 아니 항상 있지만 또 항상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잠깐 뭐 뭘 가지러 나갔다던가 또 좋은 거는 또 보호자나 같이 온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혼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보편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가끔 일이 터진다는 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항상 일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 예, 뭐 간호사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 사이에 뭐 청진기가 어떻게 뭐 됐다. 신체 예. 일부를 훑었다. 그러면 예, 이제 예, 어디를 만졌다. 뭐 예. 이렇게 되면 사람 걸리는 거고 또 실제 그런 일들이 조금 말하자면 좀 의사들이 또 순진할 수도 있고 이런 일에 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간 경우들도 있거든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토론회에서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너무 궁금하긴 한데 억울하다고. 여기서 제가 여쭤볼 수는 네네, 없을 예, 것 예, 같습니다만 예, 예. 근데 이 83건이 모두 억울하진 않고 그렇죠. 그럼요. 일부 실제 범죄로 네, 네. 판명된 경우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예. 의료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1심에서 이유는 1심은 지난 게 83건이니까. 네. 이런 네, 의료계에서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자정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정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네.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자정 활동이 우선돼야 된다. 저도 의사 단체에 가면 항상 출사에 그거를 합니다. 법이 어땠든 간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도 저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시경 때 뭐 성폭력 했다던가 이런 분은 윤리위원회고 법이고 기다릴 거 없이 일단 의사 단체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고 일단 의료사 면허를 멈춰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의사협회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그 의사 면허를 정지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얼마든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니 그거를 3심까지 거의 뭐 1년, 3년이 걸리는데요.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서서 우리끼리 이 사람을 정지시키자. 그러니까 의사 단체의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미. 그 이제 분위기가 거기서도 조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용납하다가는 전체가 다 의료 자체가 다 무너진다. 네. 신뢰를 잃는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강화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또 윤리위원회의 강화요. 예. 윤리위원회 강화하고 이제 법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체 정화 활동과 더불어서 법도 강화돼야 되고 또 방어 진료 그거는 이제 환자들 피해가 가는 경우로 가면 안 되죠. 국가인권회가 진료실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정을 했던데 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그것도 지금 만드는 중이고 사실 의사협회에서도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의를 해라. 효력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이드라인 읽어볼까요? 지금 의사들이?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 효력은 있군요. 그 효력인데 사실 과잉- 지나치게 이제 디펜시브고 예. 방어적인 방어적이다. 그게 사실은 또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어떻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주로 민주당 의원님이 하신 법안인데요. 보건복지위원장이 오재세 위원장이신데 그 위원장님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사인하셨습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복지위원회 의원분들의 의견 여쭤보려고 근데 했는데. 이거는 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법이거든요. 이건 네. 보건복지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도 이제 민주당 의원님이 특히 보건복지위원장님이 사인을 하셨고 이제 제가 설명을 잘 해야죠. 네. 여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제 위원들이 그때 위원하고는 다른 위원이지만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네네. 좀 꺼려지는 그리고 법이 제가 아닐까 아까 이제 싶습니다만. 앞에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게 여성 성폭력에 관해서 법이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여가부에서 하는 이제 여성 그러니까 아청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관련 법안이고
법무부에서 하는 이제 성폭력 관련 그러니까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애매한 나이면은 양쪽 법이 처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판사에 따라서 더 세게 해주면은 이쪽도 쓸 수 있고 더 약하게 해주면은 딴 거를 쓸 수 있고 그거 좀 저는 정말 이게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작년 말에 그 국회 그 그러니까 성폭력 특위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특위에 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겠군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통폐합을, 쭉 예. 두 개가 이제 나란히 가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판사에 따라서 예. 이게 좀 그 고무줄 잣대라고 할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그래서 있군요. 그게 좀 합쳐져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 급하고 그거 굉장히 작업이 크더라고요. 법무부하고 여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칸막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하여간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더 세게 세게 예. 그러니까 법을 더 세게 하자 하는 데는 다 일치를 했지만 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법에 네. 적용했다 이렇게 다르면 어떡하냐.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권 의원님들이. 네. 지난번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의학적 치료, 이걸 뭐 언론에서는 물리적 거세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된 적, 외과적 치료를 발의하신 적도 있어서 관심을 또 주목을 받으셨었는데요. 이 밖에도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뭐 혹시 추진 예정인 법안이 뭐가 있나요? 제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고용 창출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고용 창출에서 그 의료 관광을 통해서 고용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특위에 의료 관광을 통한 그 거기 TF 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그 의료 관광이 사실 저 창조 경제의 가장 꽃이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요. 네. 그게 정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예. 많이 지금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제한에 걸려서 칸막이라는 것보다 그 좀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많이 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의료 관광이거든요. 의료 산업과 관광 산업이 서로 연계돼서 네. 고용 창출, 국부 창출, 동시에 또 국위 선양 여기 굉장히 알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딴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면 타일랜드에 뭐 10분의 1뿐이 안 되고 싱가포르 그러니까 아주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안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저도 그 의료 관광에 관심이 많은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네네. 그 의료 관광 네, 말씀 제가 좀 드릴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박인숙 의원님과 함께한 국회 입법 데이트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